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편파 판정, 피겨스케이팅에서 벌어진 러시아 선수의 도핑 의혹까지 유난히 논란이 많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4일 개최된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조선족을 대표해 중국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 일원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국은 중국이 한국의 한복을 훔쳐갔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감지한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복은 반도의 것이면서 조선족의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조선족이 중국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조선족 문화가 곧 중국 문화의 일부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조선족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국 정부가 중국 내의 소수민족들을 통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1956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개국 이전에는 모두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조선민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1956년 정식으로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956년 12월이 되어서야 길림성의 문건에 의해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즉 조선족은 실제 존재하는 소수민족이 아니라 그저 중국에서 행정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명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복은 언제부터 입었습니까?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한복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한복이 조선족의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한복 외에도 중국은 윤동주, 안중근 의사를 조선족이라 왜곡하는 등 여전히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전에 살았던 시인 윤동주와 안중근 의사가 조선족이라는 주장은 중국인들이 자신의 역사도 잘 모르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그간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중국의 오류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에 잘못 표기되어 있는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민족을 조선족이 아닌 한국인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년 넘게 묵묵부답입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의 오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인 김소월과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의 국적이 조선, 민족은 조선족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 백범 김구 선생은 국적을 한국으로 썼지만 민족을 조선족으로 써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시정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유는 이 백과사전에 나오는 조선족의 의미는 조선민족이나 한민족의 뜻이 아니라 중국 조선족으로 받아들이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룽징 마을에 서 있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 안내석에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중국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소수민족 의상을 입은 출연자들을 전 세계인들이 시청하는 방송에 노출시켜 마치 자신들이 소수민족 하나하나를 우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은 우대받는 게 아니라 소외당하거나 일부는 탄압까지 받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는 조선족 출신을 간부로 많이 썼고 한글 교육이나 한국 문화도 많이 존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선족 학교에서도 점점 한국어 교육을 막고 지원을 끊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조선족의 한국 문화를 존중해주고 한국어 수업 시간을 늘려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조선족 문화를 단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을 우대하고 싶다면서 왜 탄압을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반발을 보면서도 한복을 자기들의 문화에 편입시키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중국은 한복 역시 중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두 가지 캠페인을 통해 중국의 의도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복을 잘못 소개하는 내용을 올린 패션 잡지 보그를 압박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한복 홍보대사가 되는 챌린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크는 최근 유명 패션지 보그가 한복 디자인 의상을 중국 전통 의복 한푸라고 소개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보그는 지난 2월 2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한복풍 의상을 입은 중국인 모델 사진을 게시한 뒤 모델이 입은 한복풍 의상을 한푸로 소개하면서 한푸는 한족이 통치하던 시대의 역사적 의복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보그에 등장한 중국인 모델은 중국인 유튜버 시인으로 지난 2년간 한국은 항상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다. 한복 역시 그런 문화적 영향을 받은 복식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였습니다. 보그는 1982년 창간되어 현재 전 세계 26개국에 발행될 만큼 파급력과 정보 전파력이 큰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체에서 한복을 한푸로 소개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세계는 한복을 중국의 한푸로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크는 보그가 마치 중국의 홍보대 행사로 이용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비판하는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포스터는 중국에 의해 후원받은 문구인 스폰서드 바이 차이나를 추가한 것으로 마치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 홍보 대행사로 이용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포스터입니다. 두 번째, 반크는 전 세계에 한복을 알려나가기 위해 한복 챌린지인 우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아한은 우리가 아름다운 한복 홍보대사의 준말로서 이 챌린지에 동참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SNS 계정에 올리고 해시태그에 한복, 코리안 트래디셔널 크로스라고 올려 주변에 알리면 됩니다. 사실 중국이 만들어낸 억지 한복 논란은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그 누구도 한복을 중국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대구시 교육청이 우리 전통 의상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글로벌 한복 나눔 사업을 통해 한복을 기증받은 외국 학생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인증한 사진입니다. 대구교육청은 270여 벌의 한복을 기증받아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한국어반이 개설된 나라 32개 학교에 한복을 전달했는데 이처럼 한복을 받은 학생들이 한복 차림으로 인증을 남긴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쉬스콘으로 유명한 미국 록밴드 스틸아트의 보컬 밀젠코 마티예비치는 한복을 입고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캘리포니아주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촬영됐는데요. 마티예비치는 한복을 입고 우정의 종을 타종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한국 전통 무용 장면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뒤이어 그는 한복은 명백한 한국의 의복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일은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네티즌들은 한복을 입은 한류 스타들의 SNS를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국민 모두가 한복 홍보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SNS에 한복 입은 사진을 올리고 한복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려나간다면 중국 네티즌들이 사이버 테러를 가할수록 그들만 비참해질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특히 한복에 대한 동북공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도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어야만 중국의 야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에 글로벌 청원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